그때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막 하는데 겨울에 한 2월달 되니까 야 제가 이게 딱 느낌이 그때 실질적으로 뭐 3월 1일 이런 데 같은 경우는 30만 명이 왔죠. 실질적으로 뭐 정광용 씨는 그때 뭐 500만 왔다 그러는데 제가 추산 볼 때는 30만 명 정도 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모여도 이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권에 있는 채널들, 뭐 국회라고 했을 때 이게 한계가 있다 이거죠. 집회 가지고는. 그래서 제도권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을 움직이려면은 이 태극기 집회 에너지를 정당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정광용 씨가 창당한다고 하기 전에 저는 이거 당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대선 과정에서 그 새누리당의 당대표들인 권영애, 정광택 등이 정광용까지 합쳐가지고 홍준표를 지지를 하는 겁니다. 자기 당의 당대표 사무총장이 자기 당의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남의 당 후보를 지지를 해요. 특히 권영애 대표는 아예 자유한국당 당사에 들어가서 조원진 사퇴하라 그리고 홍준표 지지한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대선 끝나면은 저는 이제 최소한 권영애 씨는 그러면 이제 당대표 그만둔 줄 알았거든요. 남의 당 당사 가서 남의 당 후보를 지지했는데 근데 당대표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뿐 아니라 선거 열심히 뛰었던 당원들이 다 분노해가지고 뭐 이런 정당이 다 있냐. 그래서 다시 창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당을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벤처 형식으로 키운다는 그런 발상을 한 게 아니고 대충 그냥 그 큰 세력에 묻어가가지고 자기들끼리 한 3명 정도 정광용, 뭐 정광택, 권영애 그냥 계속 하겠다. 당비나 이렇게 받으면서 정당을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이렇게 벤처 정당, 당원들이 당비를 내서 운영되는 정당이라는 것을 보수가 지금 해본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통진당이 훨씬 더 잘하죠. 그런 거는 통진당 세력들이 많이 해봤잖아요. 훈련이 안 된 겁니다. 밑에서부터 이 소액 다수의 돈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걸 해본 적들이 없으니까 그냥 다들 자기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똑같은 문제예요. 이 정당을 벤처 형식으로 가려면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역할을 맡고 일을 못하면 빠져주고 이게 빨라져야 되거든요. 이런 순환들이. 그리고 당연히 원칙과 다원당규라는 그 질서가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새누리당에서 제가 나와야겠다 생각한 것도 아니 이건 도대체 무슨 다원당규 필요 없이 그냥 대표 3명이든 마음대로 하냐 그랬는데 지금 이 대한애국당도 그때랑 또 비슷하게 가니까 신상치 필벌의 법칙이 지켜지지 않고 그냥 하던 사람이 계속하고 당원당규 전혀 지켜지지 않고 그래서 똑같은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대한애국당 같은 경우는 조원진 대표가 좌지우지하죠. 근데 그것도 불가피한 측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대한애국당에서 어떻게 보면 조원진 의원하고 저 정도밖에 없다고 봅니다. 실무적인 일을 할 사람이. 그래서 이게 불가피한데 이게 처음에 제가 이게 비판하게 된 이유는 당 창당하는 과정에 태극기 집회에 맞물려지니까 태극기 집회 때 사회 많이 보고 연설 많이 하면은 그냥 당의 지도부가 돼버리는 이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지자체도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난 마이크 잡았으니까 계속 사무총장하고 공동대표하고 난 이건 아니라 봤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도 같이 끌고 나가서 나가야 되겠다. 이 자리를 비워놔야지. 아까 말한 대로 그래도 지자체를 이끌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건데 제가 판단할 때 이거 안 나갈 것 같아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몸 던져서 끌고 나간 겁니다. 구지도부를. 근데 그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조원진 대표가 원칙대로 처리를 못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끌고 나갔죠. 어쨌든 구지도부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다 나갔잖아요. 저부터 해가지고 정용 사무총장, 허평환 대표, 김경애 대변인. 근데 그것도 나가는 과정이 이 절차에 맞아야 되는데 아주 막 이상하게 막 꼬여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더 세가 확장되는 방식으로 정리된 게 아니라 이 분열되고 막 당원들이 떠나는 사태
그게 초래가 된 거죠. 제가 가장 실망 썼던 거는, 아니 우리 당이 100% 당원들의 당비로 운영되는 정당인데 이건 정광용도 마찬가지고, 그럼 당비를 쓰는 거를 자기 돈 쓰는 거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이상하게 막 당비가 낭비가 된다, 뭐 해먹었다 그런 얘기하고 좀 다른 문제인데, 당사 인테리어를 왜 2번을 합니까? 8천만 원 들여서 했으면 하면 되는 건데 정미용 총장 마음에 안 든다고 2,800만 원을 들여서 또 해버린단 말이죠. 이게 오히려 자기 회사면 그렇게 했겠어요? 내가 볼 때 이 당원들 돈은 그냥 내 쌈짓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갖다 쓴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왜 조원진 대표는 적절히 제어 못했냐는 거죠. 당대표로서 못하게 막았어야죠. 그 최종 결제는 조원진 대표가 했단 말입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정명씨 자기 인테리어 업체로 쓰려고 했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자기 업체로 또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안 되긴 안 됐죠. 자기 사익 때문에 당비를 그냥 날린 겁니다. 그 당원들의 징계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제가 정책위원장을 하면서 상황실장을 제 밑에 두기로 했기 때문에 당내에서 징계 요청 들어온 거를 제가 총괄해서 조사를 한 거란 말이죠. 그 경기도당 위원장 임원규 씨가 당원들 몇십 명 앉혀놓고 내가 정명하고 허평환한테 돈을 줬다, 그래서 나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저 사람들은, 이거는 지도부에 대한 심각한 도덕적 공정성 훼손 발언이잖아요. 실제로 돈을 줬냐 안 줬냐는 제가 조사할 사안이 아니었고, 저 떠든 거 자체, 돈을 줬다고 떠든 거 자체가 징계 사유였단 말이죠. 그럼 징계를 조사를 하면 되는데 조사를 못하게 방해를 해요. 조사할 수 없게끔 방해를 합니다. 허평환 씨, 정미용 둘 다. 결국 허평환 씨하고 조원진 대표가 조사권을 뺏어갔습니다. 조사 못하게. 그러더니 허평환 씨가 윤리위원장을 하고 정명이 윤리 부위원장 그러면서 조사 보고서를 다 가져오라 그래서 제가 다 넘겨줬어요. 그때 조사한 거. 돈 먹은 걸 조사한 게 아니라 경기도당 위원장이 돈을 줬다고 떠든 걸 조사한 거. 근데 그걸 바로 경기도당 위원장한테 조사 보고서를 유출을 해버렸어. 그래서 경기도당 위원장이 당사 찾아와서 상황실장한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원칙에 하나도 안 맞잖아요. 조사 대상자들이 엄밀히만 하면 정명 허평환도 조사 대상자죠. 저는 근데 거기까지 조사 안 했지만 이 사람들이 조사를 못하게 막고 징계 대상자인 임원규에게 자료를 유출하고, 이거 형사적으로 다 업무방해죄 처벌받는 것들이거든요. 아니까 뭐 저는 이제 설명하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뭐 대충 들으면 딱 올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거짓말 사안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 차이 문제라는 거는 태극기 집회 비용을 당이 50%밖에 못 되게 돼 있어요. 선관위 규정상. 그러니까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50%를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박 대통령 무료석방 운동본부란 단체를 만들었는데 거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미디어치에서 1,000만 원을 줬어요. 그 단체에다가. 그리고 정명 씨로 1,000만 원을 냈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박정희 대통령 우표 사업부터 집회 비용을 마련해야 됐기 때문에 저도 1,000만 원 내고 정명 씨도 1,000만 원 내서 워낙 집회가 급하니까 집회다 쓴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 당원들은 당원 커뮤니티가 딱 정확히 있잖아요. 당 공식 홈페이지가 있고 미디어치 카페가 있고 평당원 카페가 있고 거의 한 70~80%가 다 지금 이거는 원칙대로 갔었어야 된다는 취지고, 홍준표 세력들이 저를 음해하는 거죠. 당에서 정명 지지하는 그 당원들 없어요. 제가 다 삭제시켰어요. 제가 다 강퇴시켜버렸어요. 이건 원칙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원칙을 흔들려는 당원이기 때문에 제가 관리자로서 다 강퇴를 시켜서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돼가지고 따로 카페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카페가 미디어치 카페 절반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당에선 다수예요. 다수가 원칙대로 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당이라는 게 정광용의 그 1인 사당을 비판하고 나온 당 아니에요. 새누리당에서. 그런 당원들인데 그런 비슷한 행태들을 보이는 걸 어떻게 용납하겠습니까, 당원들이.
저는 이제 모든 책임이 최종적으로 조원진 대표에게 있다고 봅니다. 관리 잘못한 거예요, 관리. 제가 윤리조사 들어가는 거를 막아서도 안 되는 거고, 그 전에 본인이 대표로서 정의용 같은 사람 사무총장 안 쳤으면 안 되는 거고, 사무총장은 조직관리, 돈관리인데 아예 개념 없는 사람 안 치고, 이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은 조원진 대표인데,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당에서 당을 이끌 사람은 조원진 대표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 지도부를 다 내보낸 거 아닙니까? 제가 같이 나가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원하는 대로. 그럼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저는 이 진상조사 지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검찰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당은. 사람을 막 단죄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은 당에 위험한 사람들을 내보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당의 윤리라는 거는. 근데 너무 막 지금 방대하게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 조사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저까지 포함해서 지도부에서 물러났으니까 이 정도에서 저는 조원진 대표가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총괄 관리자로서 내 책임이다 인정을 하고 당을 더 원칙적이고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새 신책 내놓고 조 대표 중심으로 그냥 제가 계획한 대로 끌고 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본인 책임을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소통을 안 해서. 정용 허평한 김경애가 정치를 뭘 합니까? 조원진 대표잖아요. 이거 아는 사람은, 정치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본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잘잘못을 떠나서. 저는 그래서 당원들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의 얘기를 하고 새 신책 내놓고 제대로 한 번 더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